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SD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지난해 실적을 갖고 연초에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때는 이 SD바이오 센서가 이 작년에 그 미국 그 진단 업체인 그 메리디안을 인수하면서 약 한 2조 원 정도의 무형자산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무형자산을 어떻게 그 상각할지 그 좀 생각을 좀 간과했다고 할까요? 그런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 메르디안을 인수할 때 들어간 무형자산 상각 비용을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회계에.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, 그리고 상당히 또 오랫동안 이러한 회계적인 관행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SD바이오 센서는 그 상당 기간 실적 호전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이 SD바이오 센서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는데,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이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. 그 대신 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대체할 만한 그 다음 그 뭔가 좀 히든 어떤 상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SD 바이오센서의 실적 부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.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M&A를 통해서 인수했던 업체들이 고스란히 이 뭐랄까요, 실적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SD 바이오센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진단 키트 업체들을 인수하고 M&A 하면서 말 그대로 뭐 면역 진단부터 해서 현장 진단, 분자 진단, 뭐 자가혈당 측정,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단에 관해서는 뭐 세계 넘버원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가 됐습니다. 지금 글로벌 회사가 된 것이죠. 근데 이제 이 연결 요약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이 무형자산이라는데 그 2조 원이나 이게 돈이 계산이 돼 있어요. 이 언젠가는 이걸 상각을 해야 됩니다.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거 회계 처리를 하긴 해야 돼요.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실적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. 여기다가 지금 매출도 보시게 되면 면역 화학 진단이나 뭐 이런 그 기타 제품이나 이런 쪽, 특히 이제 면역 화학 진단이라는 이쪽 분야가 그 코로나 때는 굉장히 큰 그 실적에 도움이 됐었는데, 이제는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SD 바이오센서의 실적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 놓고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외형도 줄고 있고 영업 손실도 발생하고 있고, 그다음에 이 분기 순수도 뭐 작년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그 발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 말 뜻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의 수익 구조로는 흑자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죠.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다운사이징으로 그 조직의 이 규모를 줄인다든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, 워낙 지난 한 3년 동안 이 M&A에 집중하다 보니까 덩치를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키워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. 특히나 작년에 2023년에 인수한 메르디안이라는 미국의 이제 진단업체는 너무 좀 비싸게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이 69%나기 때문에 거의 70% 정도가 그 최대주 지분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, 나머지 유통 주식이 한 30% 정도가 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여기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줄어든 것만큼 다른 것으로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라이트 펀드를 통해서 출연받으면서 이 포도당 6 인산 탈수소 효소 요런 G6PD라는 진단기기를 개발해서 이 전 세계 좀 못 사는 나라 후진국이 한 4억 명 대상으로 이 진단기기를 팔려고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3일날 말라리아 치료제 대상으로 요 G6PD 결핍증 현장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라이트 펀드와 함께 이거를 이제 보급을 하겠다는 거죠.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말라리아라는 게 이 더운 지방 그 특정한 이 지역에서만 후진국에서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
실제로 이게 그렇게 많이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. 이 옛날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 때도 선진국인 미국이나 EU나 일본이든 이런 부자 나라들이 당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묻지 마라 선금을 갖다 받고 하면서 그냥 이게 이 난리를 피운 건데, 이 못 사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 치료제로서 이게, 그러니까 이 치료제를 대상으로 이제 G6PD 결핍증을 조사하는 이 진단 키트가 과연 그렇게 팔릴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.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노트, 그러니까 이 SD 바이오센서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전체 회사의 그 가장 핵심적인 회사이기도 하지만, 또 다른 한편으로 바이오노트라는 동물의학, 그러니까 동물 진단 이쪽이 또 그 주요 기업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인수했던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래 성장성을 놓고 투자하는데 여기에 한 2천억 넘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코로나로 돈 번 걸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회사들 M&A 돈 쏟아 부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좀 과도하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.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 만원 언저리에서 그래도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모든 이평선들이 이 만원 언저리에 떡이 돼서 모여 있습니다. 그런데 요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SD 바이오센서의 그 실제 적정 주가는 한 7,5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, 이게 솔직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그 자산 가치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한 만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, 이 수익성으로는 여전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런 몸집을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사업 다각화도 추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, 이게 선진국에서 지금 코로나 때처럼 묻지 마로 사줘야 될 만한 이런 쪽에다가 뭔가 좀 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 말해야 할까요? 하여튼 뭐 그런 돈을 확실하게 벌어둘 만한 아이템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회계적으로 그 메르디안 인수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 비용까지 덮쳐지면서 당분간은 실적이 회복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, 왜냐면 비용을 줄여서 지금 현재의 수익성에 맞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려면, 지금 기존에 뭐 코로나 기간에 인수했던 업체들도 다시 매각하거나 하든 해야 됩니다. 하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SD 바이오센서가 새로운 그 수익 사업을 찾겠다고 여러 가지 M&A를 더 하고 있어서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. SD 바이오센서가 시장에서 이 만원 언저리에서 고개를 쳐드는 거는 이 만원대를 지키겠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움직임들, 또 만원에 대한 신뢰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한 2년 동안 오랫동안 그 우하향하면서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웬만한 그 주가 이평선들이 다 만원대 언저리에서 그냥 떡이 돼서 모여있기 때문에, 만원이라는 게 진짜 싸다는 인식이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원에 가까이 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게 확실한 수익성이 있어서 이 손익을 플러스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실제로 이런 그 버티기가 오래 계속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메르디안 이 문제가 너무 비싸게 샀다는 게 확실히 이제 드러났거든요. 이게 참 잘 나갈 때 M&A 한 게 꼭 그 시장이 변하게 되면, 시황이 변하게 되면 꼭 부메랑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SD 바이오센스도 그런 경우가 되겠죠. 하여튼 이것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